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오작동 난리가 났으며 북한 전역으로 살포되는 스마트 대북전단 실체 공개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성산TV 단독 긴급 속보로 지금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보내다가 역풍이 터졌으며 하다하다 북괴 김정일의 1호 문서까지 파쇄해서 한국으로 날려보낸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김정은이가 정찰총국, 적공국, 인쇄서 약 20명 공개 처형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과연 북괴 김정은 대남 오물풍선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 달 새 한국에 7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한국의 민간 단체 관계자는 북한 오물풍선이 원시적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오작동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북한 당국 차원에서 보낸 대남 풍선으로 보기에는 기술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북한에 은밀히 스마트 대북 풍선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리와 왜 지금 이게 난리가 나는지 그 기술력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계속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우선 북한의 이 오물풍선의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풍선과 같은 원리인가요?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 우선 한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일반적인 풍선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원리가 같습니다. 타이머, 시계를 장착해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타이머가 일종의 기폭장치가 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풍선이 계속 날아가면 바다로 가거나 제트, 기류를 타고 하늘로 가버리니까요.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남측의 이 일반 대북전단은 고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 풍선이 날아가거나 바람이 빠져서 적당한 때에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쓴 오물풍선은 중국제 라텍스 풍선입니다. 그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남한의 단체들은 일반 비닐 풍선을 쓰는데 라텍스 풍선이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남쪽 단체들이 사용하는 일반 비닐 풍선은 북한의 풍선보다 더 크고 깁니다. 거의 10m 가까이 되죠. 풍선에 수소나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팽창하는데 다 채우고 올라가면 팽창해서 터지니까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약 60%에서 70% 정도만 채우고 밑에 구멍을 뚫어 넣습니다. 풍선에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끝까지 올라가 하늘에서 터지던가 아니면 제트 기류를 타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서 팽창하면 가스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밑에 뚫린 구멍으로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고도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원시적으로 고도를 조절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 오물풍선의 원리와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 북한 풍선을 보면 기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 남쪽은 일반 민간 단체가 보내지만 북한은 당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찰기구 풍선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기구가 미국을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 당국이 보낸 오물풍선을 보면 상당수의 풍선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풍선이 터진 것도 있고 실제 원하는 대로 살포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논밭에 떨어졌습니다. 살포가 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풍선 능력은 우리 민간 단체에 비해 크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봐야죠. 그냥 일반적인 기폭장치, 즉 시간이 되면 풍선이나 전단, 오물을 묶은 비닐을 터트리는 장치인데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기술력은 그냥 높지 않다고 봐야 하며 북한의 오물풍선은 북한 당국이 보냈다고 하기에는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개혁개방 관계자, 만약 풍선에 만일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생화학 테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남기 때문에 국제법상 중국과 러시아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남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이번에도 생물학적으로 오염된 가축 분뇨가 있었지만 그 정도뿐입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 넘게 디스펜서와 고도 조절 장치 그리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한 스마트 대북 전단을 북한 전역에 곳곳에 살포해 왔는데요. 이 스마트 대북 전단의 실체를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계자, 물론입니다. 일반 대북 전단 풍선은 한 번 터지고 한 번 살포됩니다. 또 신고가 되면 그 지역을 모두 수색하면 되니까 북한 인민군들이 수거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수년간 북한 곳곳에 살포했던 이 스마트 대북 전단은 일종의 폭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를 대북 전단을 시간차로 떨어뜨리면서 북한 곳곳으로 가는 거지요. 스마트 대북 전단은 고도를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디스펜서에 의해 전단을 북한 전역에 뿌리기 때문에 1,000장을 넣어도 북한 전역 전부에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북 전단은 100만 장을 넣어도 한 군데밖에 안 떨어지죠. 저희가 GPS를 확인해 본 결과 제일 멀리 간 지역이 중국 지린성까지 갔거든요. 일반 대북 전단의 한계는 고도 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못
뿌린다는 것인데, 저희들의 스마트 대북 전단의 원리는 고도 조절을 하고 타이머를 장착해 계속 가면서 뿌린다는 겁니다. 풍향을 계산하면 이 풍선이 북한을 지날 때 약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 시간에 나누어서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장착하고 디스펜서, 즉 전단을 프린터로 출력해 뿌리는 모터가 달린 롤러로 계속 뿌리고 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맞서 오물풍선 살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고, 한국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 북한은, 특히나 김정은 정권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심리전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남북 군사 당국 대화에서도 북한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의 살포라는 실책을 저지르면서 북한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는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보내는 전단을 잔뜩 쌓아 놓은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보낸 게 북한의 실책이죠. 북한도 전단을 보냈거나 위장한 민간단체를 내세웠다면 한국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오물풍선을 민간이 아닌 북한 국방성이 담화를 내고 인민군이 보냈다고 하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당장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고, 한국은 1차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2차까지 오니까 명분이 생겼고, 확성기 방송과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의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스마트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해드렸죠. 제가 이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조만간 김여정이 뒤집어집니다. 김여정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